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또 몇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지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 모시고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개성공단 잠정 중단 같은 북한의 그 강력한 위협 도발이 김관진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군 안팎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김관진 장관이 너무 강경하게 북한을 응징한다는 의지의 그 발언들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북한이 반발로 이런 조금 더 갈등이 더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지금까지 우리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 또 사회에서 김관진 효과라고 얘기한 뜻은 대북 강력한 응징을 표방한 김관진 장관의 어떤 그 단호한 응징 의지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못했다. 네. 이거를 지금까지는 김관진 장관 효과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지난 3년간 북한이 큰 도발을 못했다는 건데 최근에 개성공단은 뭐냐면은 김관진 장관이 그 인질 구출 작전을 언급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북한을 작전, 좀 자극했죠.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여태까지 얘기됐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로 북한을 도발 못하게 하는 뜻으로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 자, 미사일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어제 온종일 미사일 발사 준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이 얼마 전에 이제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한테 곧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니 나가라 했는데 10일까지 나가라 그랬어요. 예. 어제까지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일까지는 준비를 하고 이제 11일 오늘부터 이 미사일 발사는 발사 해당 기간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마침 어제 정보기관은 동해 쪽으로 이동한 무수단리 미사일의 액체 연료 주입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즉 발사 준비가 11월부터 할 수 있도록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즉시 버튼만 누르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상태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중거리 무수단리 미사일도 있지만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500km 이하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300km까지 나갈 수 있는 노동 미사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동해에서 다 끝났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발사만 남은 거죠. 그러면로 봤을 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부터 한 4월 15일 사이에 미사일이 발사될 걸로 봅니다. 네, 발사를 안 할 가능성은 뭐 이제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기정사실화 된 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이제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말이라든가 현재 발사 준비 정도로 봤을 때는 거의 발사가 확실시 된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수도 있고 뭐 태풍이 오면은 발사 못하는 거고요. 뭐 그런 변수야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준비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건 발사하려는 거다. 그다음에 이것이 동해에서 일본 쪽으로 발사되는 것도 확실하고 또 미국과 일본은 요격을 하려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저희는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상황에 맞게 상황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얼마 전이었죠. 인공위성 발사할 때는 미국 정부에 미리 통보를 했는데 이번엔 사전 통보를 안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북한은 발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발사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북한이 스텔스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니까 그 스텔스기가 발진하는 관기지를 때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걸 공중에서 요격해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지스함하고 미사일을 탐지하는 해상 배치 레이더를 한반도 해역에 접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다음 반응이 나온 게 바로 이번에 미사일 발사입니다. 요격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요격해봐라. 이러면서 중거리 무수단리 미사일 이게 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은 한 발만 발사하면 설령 요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한번 발사해 볼 테니 이거 한번 요격해봐라.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간 알려주고 장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요격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 예. 바로 코앞에 이지스함이 요격하겠다는데 이걸 알려줄 이유가 없이 기습적으로 발사를 해야 예. 미국의 어떤 그 요격망을 돌파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걸 다 요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수위를 낮췄는데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위협하면 그때 요격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일본 인근 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가면은 요격 안 하고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네. 방금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무수단 미사일은 한 4,000km 되는 중거리 미사일이죠. 그렇죠. 스커드가 얼마라고 그랬죠? 이게 사거리가? 300에서 500km. 300에서 500. 노동 미사일이 한 1,500, 1,300 정도 됩니다. 1,300 정도. 네. 무수단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미사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수단 미사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재원이나 성능에 대해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네. 단지 작년에 평양에 그 김정은이 참석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이 있었는데 네. 이때 처음으로 그 운반용 그 트럭에 실려 가지고 그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네. 바퀴가 16개 달린 트레일러에 실린 게 저게 뭐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예. 모조품이라고 일본에서는 보도가 그런 나왔고요. 주장도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자꾸 저거 가짜다, 뭐 모조품이다 이래 되니까 이번에도 한번 그 실체를 입증함으로써 예. 우리한테 그 중거리 미사일의 어떤 위협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말하자면 북한 위협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이 작년 12월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간에 그 군사 발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중간급 능력을 선보이는데 이번 발사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수단리 미사일이라는 거죠. 무수단 미사일은 지금 어디서 발사를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함흥 근처인가요? 이것은 이제 동해 인근인데 그러니까 그 미사일 기지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동해 쪽이면은 아마 이 무수단리가 지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붙인 이름인데 네. 이게 바로 동해에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쏠지 또 딴 데 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예. 지금은 원산에서 흥남 부근일 걸로 보여지고 네. 예, 지금 이 위치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흥 근처 선덕 비행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선덕 비행장인지 그 얘기가 자꾸 이게 얘기 나오는데. 예, 여기 원산에서 흥남 사이에 있는 동한만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발사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알아셔야 될 것은 대포동 미사일은 고정식 발사대예요. 예. 그런데 이 무수단 미사일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역은 우리가 알지만은 정확한 지점은 당일날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날 어떤 날씨와 기상, 바람이죠. 네.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네. 예, 그리고 또 인공위성 관측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발사될 걸로 봅니다. 군사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말이죠.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북한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은 역시 일본입니다. 네. 우선 일본 영공이나 그 인근을 지나간다는데 지금 일본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요격해야 해야 되냐 마야 되냐. 우리가 긴장에 익숙하지만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2차 대전 이후로 일본 본토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당한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 그 군사 공조라는 것이 중요해졌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어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형성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 블록, 즉 한미일 이제 구도가 작동하는 이런 국면으로 앞으로 정세가 전개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이제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이제는 또 이것이 중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3월 이후로 미국과 북한 간의 무력 시위 중에서 이번 그 미사일 발사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번에 어떤 그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아주 엄중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예. 미사일 발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링 위에서 선수들이 내려가겠죠. 지금 미국은 차분한 모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는 발사하고 났을 때 상황이 정말 걱정된다. 예, 그런 점에서는 발사하고 나서 북한이 얻는 이익이 뭐냐는 질문이 있죠. 일단은 자기의 위협의 신뢰성을 높였죠. 네. 예, 나는 하면 한다는 징벌자로서 체벌자로서 국가의 위신을 높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 그럼으로써 김정은의 전쟁 지도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고 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앞으로 협상회장에 불러올 수 있는 레버지를 확보했다고 볼 예. 것이고요. 이런 정치, 군사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신문의 한 정치 만평 엊그저께 난 걸 보니까 2커트짜리인데요. 이라크는 나 핵무기 없어 그러고 있는데 미국이 너 핵무기 있어. 그렇지 않고 예. 북한은 나 핵무기 있어 그런데 너 없어. 예, 이렇게 맞습니다. 2커트짜리 만화가 있던데 말이죠. 네. 참.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의외로 요격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일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또 괌을 직접 타격하는 것도 아니면은 동맹국을 타격하지 않는 이상 요격을 안 할 겁니다. 사실은 능력도 의심스러워요. 능력이 의심스럽죠. 네. 예. 그런데 이 미사일이 이제 일본 인근에서 어떤 사고로 추락했거나 네. 아니면은 괌으로 날아가면 이건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거는 네. 상대방 영토 타격인데 피할 수가 없어요. 네. 바로 대포콘 선포됩니다. 네. 예, 그런데 아까 그 만평도 얘기하셨지만 예. 이렇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시끄럽게 과시하는 나라가 전 없죠. 세계에 북한 말고 있을까? 예.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뭐 남아공 핵 개발할 때 몰래 개발하고 조용하게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 북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끄럽고 이렇게 미국을 타격하면서 자기들 알아달라고 이렇게 그 요란스럽게 뭘 개발하는 나라는 전 세계 북한 말고는 전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빨리 맺고 좀 제재 좀 풀어달라. 지금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협상이 안 되니까 네. 지금 강공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협박을 가하는 게 말이죠. 자신감의 표현인지 좌절감의 표현인지 이걸 참 고민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우리도 핵미사일 있다. 이제 까불지 마라. 네. 이런 메시지고 좌절감의 표현이라는 건 그렇게 평화협정 대화하자 그랬는데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번도 우리 제대로 된 대접 못 받아봤다. 이런 어떤 그 좌절감.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전국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좌절감은 우리가 좀 살려줄 필요가 있고 네. 자신감은 좀 꺾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위협을 쭉 하다가 그 중에 이제 미사일을 선택한 것은 직접적인 충돌을 겁내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도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그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 국지전 가능성 이런 거는 있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전략적 단위에서 긴장이 고조돼 있을 때는 사실 재래식 분야 어떤 그 기습 도발이나 국지전 가능성은 다소 좀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그걸 다 통제할 수 있겠니까. 예.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긴장하던 국면이 좀 완화되고 네.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미국과 일본의 관심이 좀 이렇게 미국의 관심이 완화된 틈을 타서 그렇겠죠. 우리 한국만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어떤 국지적인 도발은 그때 가서 있을 거다. 네. 예, 이렇게 어떤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미사일 발사에 국가 지휘부가 집중하고 있는 몰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국지 도발 가능성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그렇죠. 있을 걸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이 사태가 어떻게 완료가 될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 네,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사안보 문제 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이었습니다. 서도원의 시사초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진규, 구성 임민, 연출 류철민 그리고 진행의 서도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